네,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진로도 나답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이해 부분에 있어서 능력, 다른 말로 적성, 강점, 재능이죠. 그 다음에 흥미, 성격 유형, 가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심리검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검사를 통해서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일곱 번째 시간은, 심리검사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강점, 적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심리 검사를 통해서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1번, 2번, 3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죠? 1번 질문이 강점에 대한, 적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문일 수 있고, 2번 질문이 뭡니까? 나를 몰입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이게 결국 뭡니까? 하고 싶은 거죠. 흥미와 관련한 질문이고, 3번은 내가 가치를 두는 일은 나를 뿌듯하게 하고 의미를 두고 또 나를 보람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가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적성, 흥미, 이 가치, 요 세 가지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좀 7, 8, 9 이렇게 세 번의 강의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바로 이 적성과 관련한 질문들, 강점, 다른 말로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검사가 아니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업 성취도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 그죠? 좋아했던 과목과 잘했던 과목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좋아는 했는데 성적은 전혀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과목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평가했을 때 여러분이 잘 받았던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뭘 드러냅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바로 그 과목들이 여러분의 강점을 드러내는 부분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했고 잘했던 부분이 저는 특히 이제 암기 과목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암기 과목 중에서도 뭐요? 역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어 너무 좋아했죠. 뭐 성적도 항상 잘 나오고 그 대신 제일 싫어했던 과목, 점수 잘 안 나왔던 과목 뭡니까? 수학, 과학. 벌써 이 학창 시절에 학업 성취도를 보더라도 저의 강점이 대충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향한 질문.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듣는 피드백.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뭡니까? 나를 잘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피드백이라는 뜻이죠. 이걸 한번 하나씩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창 시절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인하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가 나에게 하는 확인,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지금까지 강점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 받았던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이것은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과거의 기억을 계속 퍼올려야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뭐가 나오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그죠? 어디서, 누구와, 뭘 했을 때, 왜 이런 것들을 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그쪽 부분들, 경험들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피드백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 그냥 무슨 대화하듯이 말로, 야, 너 뭐 내가 모자라는 것 같아. 이건 장난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보다는요,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 근데 문자 메시지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예, 메일입니다. 아니면요, 직접 서면으로 된 것을 주고받는. 예, 왜요? 말보다는 글이 논리적이고요. 여러분, 말보다 글을 쓸 때 여러분 어떠세요? 훨씬 더 생각합니다.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과 경험. 그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그 강점이다. 글을 쓰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지 마라. 말로는. 전화 통화에서 제가 잘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피드백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하는 취지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왜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묻는지. 그죠? 질문하는 취지와 질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 샘플입니다. 꼭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걸 좀 더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앞에 안녕하세요 이런 걸 적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요 구성 내용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문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윤우입니다. 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의 강점을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런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을 좀 피드백 받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어떻게? 과거 혹은 현재 저와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질문이 뭡니까? 질문을 좀 더 본다면 이윤우, 저에 대해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경험이 있는지. 그죠? 꼭 이게 강점과 아니어도 돼요. 꼭 이게 강점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에 대해 인상 깊었던 기억, 어떤 경험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밑에 설명을 붙여야 되죠. 단순한 단어를 나열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윤우는 책을 좋아한다. 이윤우는 아주 다정다감하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왜, 아주 간단하게 단어를 나열했다면 왜,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강점으로 드러났었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기억과 경험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윤우라는 사람이 뭘 할 때 그게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그죠? 문장으로, 하나의 글로, 그죠? 하나의 글, 문장으로 만들어서 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단답형으로 끝납니다. 너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참 너한테 좋았던 것 같아. 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 자신에게 피드백해 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경험을 좀 들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험은요, 저도 이제 진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제 지인들, 과거 대학 생활했었던 이제 동기들, 선배들, 그죠? 후배들에게 쫙 한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메일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메일 보내고 문자로 이런 의도 때문에 메일을 보냈다. 답을 좀 해달라. 이렇게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가능하면 정성을 들여서 보내줘야 그에 따른 답이 옵니다. 그냥 해줘? 이러면 안 와요. 귀찮아서 안 해주죠. 하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진지하게 나에게 지금 요청하는구나. 이걸 알려줘야 된다. 제가 그걸 알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주 많은 피드백은 아니지만 그 피드백들을 모았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들 하는 게
동아리 모임, 같은 동아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낸 사람이, 운우 너가, 또 아니, 운우 선배가, 책 소개를 할 때 그 책을 굉장히 잘 소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책은 꼭 사서 읽고 싶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할 때, 소위 말하는 책 담당이었어요. 책 담당. 좋은 책을 소개하고 좋은 책을 가지고 와서 알리고.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피드백이 어떤 책이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지루하지 않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사례. 그 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책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나의 경험을, 나의 사례를 잘 녹여서 잘 설명하더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비슷하게 다루는 다른 책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상황, 그죠? 꼭 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뭐 여러 상황을 녹여서 이야기하는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피드백을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돼요. 그게 강점 파악의 필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주더라.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파악하셔야, 강점을 해석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 뭡니까? 읽기 능력인 거예요. 어떤 것을 읽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굉장히 잘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더라. 이건 뭡니까? 읽기 능력과 이해 능력이 굉장히 저에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책 내용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전달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능력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내성적이라고만 저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성적인 사람은 맞는데 내 안에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갈수록 알아가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동아리원들이요, 수십 명이 됐어요. 많을 때는. 그 다음에 연합 집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연합 모임 같은 거 할 때 뭐 100명, 200명 있는 곳에서도 나가서 책 소개까지 했거든요. 뭡니까? 내성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책에 대한, 그리고 나의 경험, 이것을 녹여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과 생각을 집단 앞에서 말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 그죠? 책, 나의 경험.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나의 어떤 강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어떻게 나의 강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고, 심리검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왜? 심리검사는 이런 세부적인 강점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끝이에요, 끝. 나에 대한 개별화된 강점을 전혀 심리검사를 통해서는 얻지 못합니다.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낸 강점은요,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그죠? 그걸 제공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질문할 때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통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나를 향한 질문을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뭡니까? 진로 프로그램, 자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왜? 밀도 있게 그 시간에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프로그램이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 혼자 할 때는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함께 밀도 있게 몰입해서 질문할 때 나에게 답이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단순히 좋아한다. 이것을 넘어서 책의 내용과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다른 이들과 굉장히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고. 제가 여러 독서 모임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요,
뭡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끌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피드백들이 오거든요. 뭐 내용을 누군가에게 상세하면서도 경험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떨 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게 저희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이구나. 아까 큰 원 세 개에 없던 거. 네 번째 방법인데 뭡니까? 나를 향한 질문과 타인을 통한 피드백을 조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심리검사를 활용하지 않고 나의 강점을 보는 거, 학업 성취도 평가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래. 내가 나에게. 그 다음에 타인을 통한 피드백을 받아봐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합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를 향한 질문과 타인을 통한 피드백.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조하리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은 조하리 이러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하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의 이름을 그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하리의 윈도우즈 창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하나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자기 이해 이론이죠. 굉장히 많은 책들과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의 자아를 네 개의 창으로 나눠서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요런 아마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아리의 창은요, 바로 이 네 개의 창, 뭡니까?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열린 창은 뭡니까? 열린 창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못 봐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미지의 창은요. 다른 사람은 또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지의 창. 이게 네 개의 창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조아리의 창은요, 57개의 형용사가 있어요. 57개의 형용사 중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6개를 내가 57개 중 6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를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주위의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를 볼 때에 이 57개의 형용사 중 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 6개 골라라. 꼭 한 명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죠. 여러 명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나를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중에 57개 중 일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 책에도 전부 다 실려 있긴 하지만요. 여기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그 6개를 고르는 거예요. 나도 6개, 저 사람도 6개, 저 사람도 6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줬던 창 있죠? 그 창을 딱 두고 나도 골랐고 저 사람도 고른 단어인 겹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빼서 열린 창에 두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도 그렇다고 선택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다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도 인식하고 있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열린 창에 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택은 했는데 나는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그 단어는 숨겨진 창에 두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그렇다고 안 본 거예요. 그럼 숨겨진 창에 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선택했어. 그 단어는요, 보이는 창에 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나도 선택하지 않았고 타인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건 어디예요? 미지의 창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열린 창은 나도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타인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오케이. 숨겨진 창은요. 뭡니까? 숨겨진 창은 나는 선택했는데 타인은 선택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창에 있는 단어는 뭡니까?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내 강점일 수 있으니까. 나는 내 강점이라고 생각 안 했어.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저는 제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워낙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 중에 가르치다라는 이 부분을 피드백해 줄 때가 많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지금은요, 맞아요. 제가 저를 볼 때도 이제 이 가르치는 이 영역에 있어서,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못 따라갈 수 있죠. 나만 놓고 볼 때 제 강점이 맞아요. 이렇게 자기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리창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법 중에 하나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리의 창은요, 57개의 단어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형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바꿉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 사람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57개 넘게 제가 책에 실어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6개씩 골라가지고, 서로 조화리의 창과 같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한, 적인, 언어, 외교, 조화로운, 겸손한, 상상적인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 적어놓고 보니까. 그죠? 상상력이 풍부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단어로 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요, 또 동사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사. 굉장히 다양한 동사. 시도하다, 리드하다, 감독하다, 경영하다, 체계화하다, 조직하다, 분류하다, 만들다, 기록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이거 강점이다 하는 동사를 내가 6개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6개 골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청받는 사람도 이제 수월해요. 왜? 나의 강점을 근로적으로 하니까, 야,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에게 그 요청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6개 골라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른 단어, 내가 고른 단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요, 그 사람이 고른 단어의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럼 훨씬 풍성해져요. 왜 이 6개의 단어를 골랐니?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기억과, 나와 관련한 기억과 경험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강점을 글로 적어줘. 이것보다 오히려 뭡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동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볼 때 내 강점을 6개의 동사로 한번 뽑아줘. 그리고 그 이유도 좀 간단하게,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때의 기억, 경험, 어디서, 누구와, 언제, 뭘 할 때 그랬는지,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어.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은 단어와 내가 뽑은 단어와 그 사람이 뽑은 단어가 겹친다. 그 단어는 바로 뭡니까? 열린 창이에요. 열린 창. 그죠? 나는 뽑았는데 그 사람은 안 뽑았어. 이건 뭡니까? 숨겨진 창이에요. 이건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사람은 뽑았는데 나는 안 뽑았어. 이거는 내가 못 보고 있는 나의 강점이구나. 그죠?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리의 창 방법을 활용하지만 단어는요, 강점을 나타내는 강점 동사를 제가 만들어서 구성해 놨어요. 그걸 가지고 6개씩 뽑아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질문 다 던지는 것보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조화리의 창은, 미지의 창은 줄여나가고 열린 창의 영역은 늘릴수록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창을 줄이고 열린 창을 근데 이 말은 다시요. 미지의 창을 바로 줄이고 열린 창을 바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 전 단계가 필요하다. 바로 뭡니까? 나를 타인에게 더 드러내야 돼요. 즉 숨겨진 창을 좀 더 오픈하고, 그죠? 나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창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 이해는 자기 혼자 자신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온전한 자기 이해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기 이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질문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확인하는 방법. 그죠?
뭐 학업성 지도 평가를 간단하게 확인해 봐라. 나에게 계속 질문해라. 다른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라.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 피드백 받는 게 쉽지 않으면 뭐 조아리의 창 기법을 활용해서 꼭 조아리의 창과 똑같이 하진 않지만 저는 강점 동사를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예, 강점 동사는 제가 쭉 뽑아서 책에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로 이 강점, 질문을 통한 그죠? 자기 이해. 예, 다음 시간에는요 흥미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